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면접 질문으로 보는 좋은 회사 찾는 법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개발인 경우에 무리하게 자료 구조나 기본적인 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제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받은 거냐면 우리 그 팀원들 면접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회사만 골라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조건에 연봉 5천 이상이죠. 근데 초기 개발인 경우가 무리하게 그 회사가 초기 개발인 경우가 무리하게 자료 구조나 기본적인 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대요. 아니면 일반적인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서비스를 그냥 만드는 그런 거는 사실 그런 테크닉들은 너무나 많거든요. 일반적인 서비스 수준인데 뭐 되게 엄청 잘 만든 그런 서비스 수준이 아니고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의 회사가 주로 이제 되게 무례하고 공격적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대로 진짜 기술 기반으로 괜찮은 회사들은 의외로 이런 어떤 뭐 이런 짜잘짜잘한 걸 집중을 하기보다는 실제로 진짜 기술 기반의 퍼포먼스가 좋고 기술 인정받은 회사들은 오히려 이 사람이 어떤 프로세스에 어떤 집중력을 보여줬고 이 사람에 집중을 하고 개발해온 이력이나 포트폴리오에서 사용 기술들을 찾아가고 그런 아키텍처나 구조들의 선택의 이유들 그런 것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기술 기반으로 들어간 친구들이 다 요런 기업에 많이 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일반적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팀노바에서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서 그런 거는 그냥 포트폴리오만 봐도 절대 무시 못할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서 가거든요. 실제로 창업도 많이 했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졸업생이 여기 졸업생을 찾아서 지금 팀장급 된 친구도 되게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여기 졸업생 찾아서 오히려 그 우리 친구들한테 그 뽑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구인 공고 내고 그럴 정도거든요. 내부에서 이제 바로 이렇게 흡수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거의 막 한 달에 한 두세 곳 이상은 저희가 누구한테 소개시켜 준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유튜브에서도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렇게 소개해달라고 하셔도 저희가 소개해줄 만한 친구들이 되게 마땅치 않다고. 왜냐면 소개해달라고 하면 그냥 면접 기회 정도까지 그 친구들한테 이런 곳이 있는데 쓰려면 써볼래? 라고 하는 정도까지지 사실은 시장에서는 우리한테 연락을 준다고 해서 우대 혜택을 줄 수는 없죠. 왜냐면은 이 친구들이 더 좋은 회사 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오히려 팀노바 팀원들을 뽑고 싶으면 그냥 좋은 회사를 만드세요 라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은 가장 그 친구한테도 좋은 거고 그 회사 입장에서도 경쟁력이 없는데 우리한테 막 연락이 막 와서 막 한다면은 뭐 돈을 많이 준다든지 뭔가 되게 명확한 이슈가 어쨌든 좋은 게 없으면은 사실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추천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상당히 되게 많아서 어쨌든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있어도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지원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 상황이 그래요. 상황 자체가 어떻게 내가 지금 이거를 막 강제로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친구들이 가서 일할 회사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언자로서 졸업 이후에는 조언자로서 그 친구들이 힘들 때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회사 최종 결정 그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끌리는 회사들이 다 이런 회사예요.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잘 대해주기도 하는데 진짜 기술 기반의 회사들은 정말 의외로 이런 막 작은 거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기술 기반 회사들의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기술을 심도 있게 달아보고 이제 자체 기술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의외로 창의성이 되게 중요해요. 심도 있는 기술들은. 저도 제가 지금 공부를 하면서 짜고 있는 게 일반적으로 나온 이제 시장에 있는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저한테 필요한 알고리즘이라 이렇게 짜면 재밌을까 하면서 짜고 있는 건데 되게 난이도가 좀 있는 걸 짜고 있는데 이게 시중에 있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독창적으로 제가 영감을 받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마치 무슨 뭐 미술 하듯이 정말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이런 이제 독자적인 기술은 그럴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떤 의외로 되게 창의성 그리고 과정에서의 어려움들 그리고 이런 의사결정의 이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되게 무시당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살아오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랑 나이 많은 사람들이랑 세대 갈등 생기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살아온 거랑 여러분들이 살아온 환경이 많이 달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런 세대를 살았구나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경우가 많아요. 이해 안 되죠. 당연히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뀌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이 저런 판단을 저런 이유로 하는구나 여기까지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해 못하면 딴 데 가면 돼요. 근데 확실히 좀 비전 없는 회사들의 특징은 비전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되게 좋은 개발자가 없는 좋은 개발자들이 안 가는 회사들의 특징은 딱 일반 회사예요. 무례해. 그리고 자료구조나 기본적인 것들 자료구조가 종류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생각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컨커런트 해시맵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라고 하면은 해시맵은 설명할 수 있어도 또는 맵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도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는 게 맵까지는 배우거든. 그러니까 딱 기본적인 거. 근데 그 위에 커스텀된 자료 구조가 엄청 많다고. 근데 막 컨커런트 해시맵이나 이런 거에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내부에서 어디서 어떻게 잡아주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이제 설명 일일이 자료 구조 그려보고 해보세요. 이게 내가 갑자기 면접 질문 주면 글쎄 신입 개발자들 중에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대부분 이럴걸? 좀 준비 잘한 친구들도 맵은 아는데 사실은 거기까지는 잘 모릅니다. 대부분 이럴 거거든. 그러고서 너 모르지? 내가 하하 난 역시 너보다 우월해. 내 밑에 기어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 신입 개발자가 알고 보니까 개발은 존나 잘하는 애던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 딱 보고서 이제 생각이 이제 달라져야 되는데 이미 그 신입 입장에서는 내가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 그런 태도로 오는데 나보다 잘 아는 거는 기껏해야 자료구조 하나인데 자료구조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어요. 그 수천 가지 자료구조 중에서 기껏해야 지가 최근에 써가지고 딱 바로 아는 거 그것만 딱 찝어가지고 사람들 까내리려고 하는 그 면접관을 누가 좋아하냐고. 근데 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좀 순진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 면접관분 너무 멋있다. 저분께 열심히 배워서 해야지. 이렇게 이런 배우려는 마인드도 졸라 이기적인 거고. 아까 이기적인 사람들끼리 잘 만난 거야. 회사에 돈 받으면서 왜 배우려고 그래? 학원을 가 그럴 거면 왜 자꾸 배우려고 그래? 그럼 신입은 어디서 배웁니까? 하니까 학원에서 배우든지 본인이 독학을 하든지 요즘같이 유튜브로 배우기 쉬운 시대 아니면 책을 사서 독학을 하든지 결국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되게 불편해하더라. 이상하게 억울한 거 있더라.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창업해가지고 신입들만 뽑으세요. 신입들만 쫙 뽑으세요. 왜 배우는 거 기업이 기여를 해야 돼. 그거 되게 웃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막 지원을 엄청나게 받은 기업이야. 뭐 그런 곳은 어느 정도 그렇게 해야 될 의무도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임금은 기업에서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럴 의무가 없죠. 좋은 개발자만 뽑기 바쁘죠. 근데 중요한 건 개발자를 뽑는데 저 아킬레스 건지 타는 게 저 기술 면접하는 사람들이 꼭 저래. 졸라 웃긴 거지. 어떤 기업은 얘기했었잖아요. 막 들어갔는데 막 쳐 누워 있고 사장이 막 진짜. 그리고도 팀너버 졸라 까고 있더라. 와, 내가 학원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뭐, 이지랄 하더래. 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어디서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남들 신입들이 고연봉 받는다 무례하다고 막 그러고 있어. 자기는 막 누워있다가 막 잠잔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탁탁 이렇게, 그래서 자다가 늦게 면접 들어온 거야. 그럼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도 안 해요. 그런 기업들이 꼭 그렇게 꼰대 짓을 하고 태도 지적하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졸라 웃긴 거야.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안티가 또 생성이 되겠지. 근데 그런 기업들이 팀노를 많이 깠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그런 데에서 참지 말라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 상대가 무례하게 하면 되게 무례하시네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냥 나와버리라고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굳이 그걸 왜 맞춰주고 있어. 멍청한 애들은. 근데 이런 게 현실에서 안 할 것 같지. 난 현실에서 하거든. 그리고 우리 애들 중에서도 좀 단호한 친구들은 그렇게 하거든. 근데 그거에 대한 공격이 팀노바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그냥 우리가 욕 먹을게. 난 그냥 이래요. 왜냐면 아직 졸라 말이 안 되잖아. 조금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지성으로 막 좀비처럼 막 이렇게 해요. 한 사람이 뭐라고 하면 팀노바라고 하는 굉장히 못된 학원을 밝힙니다. 면접 봤더니 하나도 못하네요. 막 이지랄해. 알고 보면 오퍼 줘놓고서 막 미쳐버리겠어. 그래 이력서 유출하고 막 회사에 전화 걸어서 막 테러하고 막 그 사람 학원 출신인 건 아시나요? 이러면서 막 이제 뒤에서는 그 짓 다 하고 막 더러워 겁나 더러워. 막 진짜 하는 짓 보면 앞뒤가 너무 다른 거야. 막 그런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제가 이거 하면서 학원 비즈니스 하면서 와 진짜 내가
학생들 때문에 힘든 적은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내가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힘듦이고, 그 학생들 코칭하는데 힘든 거는 오히려 그런 걸로 제가 크게 스트레스 받는 경우는 없는데, 이런 게 오히려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인,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막 그 초밥집에서 그 맘충 사건 해가지고 막 컵 다 깨트려 놓고서 자기가 깨트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마치 그런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 태권도 맘충 사건 알죠? 그 태권도 같은 경우 뭐 그 태권도 도장에서 막 과속을 한다고, 어린아이를 실은 자동차 그 태권도 관장이 과속하면서 애들 픽업해주고 막 데려다 준다고 막 그렇게 막 거짓말로 올렸다가 나중에 그 블랙박스 공개되고서 막 버릇한 거 있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 태권도 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도로에다가 막 뭐 화물 적재하는 거 불법이거든. 도로에다 화물 막 적재해놓고 지나가지 못하게 쳐 막아놓은 다음에 사과를 하면 될 건데, 그거를 이제 그 태권도 관장한테 오히려 역으로 막 지랄했는데, 태권도 관장 이거 좀 치워달라 그랬더니 막 거기 어느 태권도 학원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되게 갑질해가지고 맘카페에다 그렇게 올린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게 먹히면 안 되는데 일부 먹혔다는 게 문제지. 언론으로 그나마 언론에서 빵 세게 해줘가지고 그 태권도 학원이 별 문제가 안 생긴 거지. 그런다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졸라 웃긴 게, 태권도 학원은 피해자잖아. 근데 그 막상 그 아이를 이제 보낼 때는 저기 조금 뭔가 이렇게 잡음이 좀 있었던 학원이니까 안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학원이 무슨 잘못이야. 그 친구랑 여기 구직하는 친구랑 그 회사와의 문제인데 여기 출신이니까 그러면 대학교도 저격하지 그래.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만약에 뭐 한라대학교를 나왔으면 한라대학교도 저격하지 그래. 한라대학교 출신들 안 되겠네요, 뭐 이러면서. 그런 건 안 한다. 이상하게 그 화살이 꼭 나한테 온다. 보면 너무 뼈를 때려서 그래.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여러분들 이런 되게 더러운 꼴들이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줄 알죠. 그리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지성으로 이렇게 하다가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생각이란 걸 천천히 하게 되면, 우리가 했던 행동들이 개념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는 그걸 알지. 알니까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한 5년, 6년만 지나도 팀노바가 지금까지 팀노바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우리가 누군가를 해코지 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해코지 했지. 그러니까 뭐 제가 회사명도 공개 안 하게 된 게 회사에 전화해서 테러한 사건이 몇 번 있었어요. 테러도 아니야. 그 사람 학원 출신인 거 아시나요? 뭐 지랄해요 자꾸. 학원 출신인 거 이력서에 다 쓰는데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날 줄 아는 거지. 진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 같은 구성원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들 차별화가 되려면 모든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물론 듣는 건 괜찮은 것 같아. 하지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뭔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마치 그 분위기만이 정답이라고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좋은 회사는, 특히나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은요, 많은 회사의 그 핵심으로 인수가 많이 돼요, 여러분들. 작은 기업이라고 별로라고 하면 구글의 알파벳은 뭐가 되는데, 그냥 영국의 스타트업이었고, 정말 많은 기술 기반 기업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인수되어지고 있어요, 많은 회사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난 다음에 이거를 보셔야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이 불편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기준과 잣대를 명확히 하고, 그리고 제가 계속 여러분들 위기의식을 계속 강조를 하는 편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런 회사 간다, 그지같은 회사 간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발전에. 어떤 위기의식이 없이 뭔가 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저 같아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면 그 위기의식이 없으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집중도 잘 안 되고 약간 붕 떠요, 생각이. 근데 내가 이거를 안 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동기부여하고 마음 먹고 하면 그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회사를 가셔야 되는데, 또는 이직을 하셔야 되는데, 진짜 좋은 회사 골라서 거기서 대우받고 기술력도 일취월장해야지. 무슨 진짜 막 태도 보고 막 무슨 우리가 군대 또 갑니까? 막 군대 가서 막 태도하고 발걸음도 막 맞춰서 걷고 막
어우, 장난이야. 뭐 그거 말도 안 되는 짓 하느니 그냥 조금 차라리 나중에 더럽고 서러워지지 마시고 지금 좀 열심히 하셔서 잘 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